아 이거 나쁜 검색기네. 내가 참치를 잡겠다. 그러면 그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세팅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참치를 잡을지 갈치를 잡을지 모르겠다. 거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검색식에 너무 의존을 하면은 진짜 주식 인생을 너무 많이 돌아나간다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검색기로 돈 번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만 사면 돼 해서 돈 번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일단 첫 번째 검색기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HTS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앱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건지도 일단 첫 번째 모르고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필터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주는 어떤 기능, 기능 예. 건데 그래서 검색기는 무엇인가요? 검색기는 정확하게 HTS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나는 이런 종목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줘. 그거를 이제 검색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마치 챗 GPT처럼 이렇게 만들어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조건들을 설정하는 조건들을 설정해가지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는 종목이 나왔을 때 뜨게 만들어줘요. 알람이 띵띵 울리는 시스템인 건가요? 맞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선 참치를 잡고 싶은 어떤 망을 깔아줘.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물고기들 잡을 수 있는 뭐 검색기를 만들어줘. 그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물고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 사이즈별로 이렇게 그물을 촘촘하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이거를 종목에 비유를 하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지 그렇죠. 1조 이상인지 10조 이상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10조 이내인 종목만 나와라 1000억 미만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고 그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특정 조건에 부합된 것만 걸리겠죠. 근데 이게 그물에 물고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처럼 생긴 뭐 나무 인형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걸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걸렸다고 물고기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잡는 거는 그 그물도 다 날라가고. 예, 일단 걸르지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거는 살려야겠는데. 검수는 해야 된다. 이거 네, 그때 쓰는 게 검색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물고기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문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검색기만 너무 이렇게 맹신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렇지. 물고기는 안 잡고 막 이상한 거 막 다 건져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그 목적을 이제 검색기 만든 의도랑도 연계가 있는 거 같고. 그럼 초보자는 그걸 위한 어느 정도의 세팅이 있었겠네요. 내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어떤 수익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내가 어떤 모델과 어떤 매매를 추구하느냐 그걸 먼저 찾는 게 우선이죠. 내가 참치를 잡겠다. 그러면 그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세팅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참치를 잡을지 아니면 뭐 갈치를 잡을지 아니면 뭐 명태를 잡을지를 모르겠다.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걸 준비할 수도 없는 거. 네, 컨셉이 중요한 거죠 항상. HTS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키움이든 뭐 저기 유진이든 어디든 그냥 증권사마다 검색식이라는 건 거의 동일한 세팅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모든 증권사가 그 기능은 아마 대부분 제공은 할 거예요. 음. 근데 그 조건값을 만드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큰 맥락에서는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검색식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드린다는 표현 자체는 이거는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 또는 이거에 대한 잘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었으니 이거를 제공합니다라고. 그럼 그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이런 식도 있나요? 제공할 때? 어떤 사람은 무료 검색식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유료 검색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유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제공된 HTS 내에서 세팅을 이렇게 세팅하세요라는 어떤 비법이 있는 거를 이건 나만의 비법이고 나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 당신도 쓰고 싶으면 얼마를 내서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료 검색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면 사실 유료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죠. 있긴 있어요. 네, 많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요. 천차만별인 거로 알죠. 천차만별이죠. 제일 비싼 거 어디까지 보셨어요? 몇백만 원? 몇 천까지 본 것 같은데. 몇 천을 봤어요? 검색기 세트로 해가지고 몇 천에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레시피 같은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파는 사람이 그냥 가격 부르면 그게 그냥 그 값인 거라 딱히 뭐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이걸 팔았다고 나쁜 놈, 무료로 한다고 이런 호구 같은 비난받는 건 아닌 거고 그냥 판단인 거잖아요. 결국 소비자가 잘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마케팅에 따라서도 다르고 말을 엄청 잘해. 마법의 검색기. 그리고 왜 마법의 검색기인지 설명을 너무 잘해. 그러면 사실 홀리죠. 봉이 김선달급이네요. 대동강금을 팔아가지고 유료로 파느냐 그냥 갖다 주느냐 뭐 이 정도.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검색기는 그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거든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결국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게 더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검색기를 몇 종 정도 쓰고 있나요? 저 뭐 많죠. 저도 10개 봐요 기본. 아, 보는데 근데 옛날에는 초보 때는 진짜 이것도 들어가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테리어 약간 인테리어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DP용으로 그냥. 그냥 떴네 하면 얘는 왜 떴지 이러고 이 정도. 뭐 있는 거는 엄청 많아요. 막 한 2-30개 넘거든요. 아이고. 저도 한 뭐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것도 뭐 크게 써봤자 3개 미만?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 갑자기 떴으면 그 관련된 가지고 검색식을 또 만들어가지고 올린다던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물고기 비유했는데 뭐 오늘 내가 오징어를 잡아야겠다. 요즘 오징어철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야지. 오징어를 걸리기 좋은 조건으로 좀 만들고 뭐 아니면 요즘 오징어철이 아니다. 그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읽어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도구 그냥 말 그대로 걸음망 같은 정도니까 그냥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쓰는 거지. 그렇게 막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3개 정도 미만. 요즘 챗GPT를 사실 챗GPT 없어도 되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검색들 똑같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구는 인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요리 도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정도 쓰지. 요리 도구가 요리 본질은 아니잖아요. 요리의 본질은 식재료랑 요리사의 의도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요리를 할 때 특정 맛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좀 필요한 것뿐이니까 딱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색식에 너무 의존을 하면은 진짜 주식 인생을 너무 많이 돌아 나간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검색기로 돈 번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색기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자신만의 뭐 매매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벌었다는 사람들은 봤어도 검색식 여기서 나오는 것만 사면 돼 해서 돈 번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서 나오는 종목들로 매매해서 돈은 벌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뭐 1부터 100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1부터 100까지만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식하면서. 그걸로만. 네,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쓴다. 이러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돌아 나간다. 그 검색기 자체보다 그 검색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검색기가 왜 수익이 날 건가 그 원리를 알아야 쓰는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쓰는데 예를 들어 그 검색기를 만든 의도 자체가 지금 시장 상황이랑 안 맞는다. 그럴 때 쓰면 사고가 나거나 잘 안 맞거나 아마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시장이 바뀐다. 시장이 바뀌면 그때 쓰던 거 안 먹힌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먹힐 때가 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말 그대로 검색기는 도구.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는 돈을 진짜 잘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갑자기 돈을 못 벌었대. 이거 나쁜 검색기네, 안 좋은 검색기네.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또 먹히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법도 똑같아. 기법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는 내 기법이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먹히기 시작해요. 그 기법이. 그러면은 또 그 기법의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쉽진 않죠. 그 사이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 트렌드에 맞는 또 다른 매매 방법을 또 찾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거든요. 검색식이든 뭐 기법이든 뭐 보조지표든 뭔가를 정형화하려고 많이 해요. 수학에서 보면은 1+1은 2다. 이거가 정답이잖아요. 수학에서 정답인데 시장은 1+1이 5다라고 하면은 5가 정답이에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유행 같은 거죠. 음악에 비유를 하면 7, 80년대 때는 되게 최신 트렌드 그 당시에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음악이었을 때는 그때는 그게 힙했지만 또 지금에는 약간 촌스러운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뀐 거니까. 올드스쿨이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필터링하기 위한 도구 정도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바뀐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제 주린이 시절을 벗어나게 된 계기는 저도 주린이 때는 1+1은 2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정형화를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맞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맞겠지 했는데 맞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완벽하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이 무너졌죠. 저도 스스로 되게 많이 무너졌었는데 지인분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냥 트렌드와 시장이 바뀌는 거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너가 또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유레카를 외쳤었죠. 근데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거죠. 이제 바뀌었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바꿔야지. 약간 또 바뀌었어? 그러면 나도 또 바뀌어야지. 약간 태세 전환이 빠른 거죠 지금. 유연하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봐야겠네요. 그쵸.
유연해야죠. 그 유연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 주식 우리나라 국내 주식장 못 해먹겠다. 뭐 재료가 나왔는데 어쩔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쩔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어쩔 때는 좋게 반응할 때도 있고 어쩔 그치, 때는 그치. 또 안 좋게 반응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장 진짜 못 해먹겠다. 그냥 미국 장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좋아도 여기서는 안 먹힐 거다. 시장에서 이거 반응 안 하네? 그걸 이제 먼저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구글이 나왔어. 구글이 나와가지고 10배가 갔어. 근데 지금은 어떤 다른 키워드, 양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구글이 나와도 안 먹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행이 양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가지고 나 혼자 샀어. 예전에 잘 먹혔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만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트렌드가 다르다는 거죠. 유행이 다르다는 거죠.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치. 그때는 그 메뉴가 맞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쵸. 이거 몇 년 뒤에 다시 또 맞을 수도 있는 거. 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시장에 맞춰야 되는 거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나한테 맞춰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은. 근데 그거는 아니죠. 조금 네. 그 와중에 검색기는 어쨌든 트렌드를 읽어줄 수 있는 보조지표, 보조, 그쵸. 도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개인적으로 검색기는 저는 맞춤 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주식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또 주린이 분들처럼 뭔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수년간 헤맸었는데 결국에 지나고 나니까 정답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찾아가면은 너무 힘들고 인문학이다. 그쵸. 약간 인문학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매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매매 방식을 보면은 거의 보통 사실 주가가 올라가도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그게 가팔라지면 더 공포를 느끼거든요. 환희와 공포를 동시에 느껴요. 인간은요. 주가가 내려가도 공포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환희를 느끼기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법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역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기법이나 아니면은 뭐 검색식이든 뭐 보조지표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활용을 하는 거지 사실 어떤 정형화된 매매법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인간들이 모인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그걸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딱 좋아요. 그래서 검색기는 검색기란 채. 채.